1장에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했고, 그 다음에는 2장에서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임을 지속하게 만드는 요소, 모임을 지속하게 만드는 요소는 공간은 그 회원 도서와 독서 모임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공간에 대해서 모임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처음 모이는 타인 앞에서 책을 읽고 또 든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타인의 다양한 생각을 경청하며 사유 시간을 가지려면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죠. 근데 실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장소와 관련해서 별도의 기관이 없는 모임이 45.5%에 달했을 정도로 각 모임만의 공간이 부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도서관 및 카페입니다. 도서관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최적의 공간이지만 또 도서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모임이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접근성, 또 활용 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20, 30대 연령층은 사실상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배치의 수단을 카페를 들 수 있죠. 다른 세대에 비해서 20,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독서 모임 공간입니다. 카페는 현대인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인 공간입니다. 또 독서 모임 참여라면 불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또 건물 문제에서는 또 비용이라든가 또 인테리어 등등 실제 공간 마련하기,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으면 좋지만 현실상 어렵다고 봤을 때 임대 형태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간을 선택할 때는 단체 정체성에 맞는 주요 참가 대상층을 고려해서 한여로 북텐츠의 주요 대상층은 독서 모임에 일정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면서도 커뮤니티 문화에 익숙한 20, 30대 직장인입니다. 단순히 그 지역의 중심 지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임대료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임대료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지역의 중심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역을 선택했다면 그것에서 좋은 공간을 찾아야 하죠. 미리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 모임으로 월세를 마련하기란 상당히 만만치 않으니까요. 공간을 마련했다면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저렴할수록 인테리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집 모델링 하듯이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모임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독서 모임 공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온라인 또 플랫폼 인원 시간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공간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것은 오프라인이라는 것을 쉽게 부정하려면 어렵습니다. 운영진의 역할, 배는 혼자서 항해하지 않는다. 독서 모임 단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참가자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어느 분야이거는 또 혼자서 모임을 일정 이상 확장하는 데 한계치가 존재하죠. 그런 점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북텐츠는 저와 K가 꾸려 나갑니다. 북텐츠에 대해서 둘이 맡은 포지션은 암묵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준은 각자가 지금 잘할 수 있는 일이죠. 독서 모임 운영을 혼자 한다고 해도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해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나 K가 혼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임 운영자 찾기, 모임을 운영해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팀을 책임지는 팀장의 개념이 맞습니다. 팀장, 모임 운영자 역할은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달릴 수 있으나 이끌어갈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이러한 기준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찾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단체 운영자의 인력을 통해서 잡거나 등등.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노력을 선의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인은 정해진 업무를 함으로써 회사의 월급을 받으며 강사는 정해진 강의란에서 관련 조직에서 수당을 받습니다. 독서모임 운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은 단체일지라도 그에 걸맞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상 사람을 찾다 보면 비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 사람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허황된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진솔한 에세이 한 편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개인이 브랜드인 시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대부분 웃음을 보이는데 다행히 그 웃음 뒤에는 다소가 긍정적인 답을 건넸습니다.
하루는 클럽장과 모임 전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되다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 관계를 생각하고 관계를 맺을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음은 잘 알지만 어쩌면 클럽에서 마음을 들었던 것은 코로나 시대에 기획의 정체성, 다반지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단체가 성장하려면 참가자 기준에서 다반지의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참가자 입장이 되어서 볼게요. 책을 읽고 난 뒤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직장인 A가 문학과 비문학 도서를 번갈아 읽는 한 독서 모임을 발견합니다. 독서 모임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참여 가능한 독서 프로그램 미흡은 독서 모임 운영자에게 참여자에게 주요 애로 사항이었습니다. 신규 모임을 기획할 때 먼저 점검할 부분은 운영자가 조절하고 관리할 모임의 총수입니다. 북텐지는 평일 오전과 저녁, 주말 오전과 오후로 하여서 40개의 모임을 최대치로 둡니다. 북텐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 새벽, 평일 오후, 금요일 저녁, 일요일 오후 전에는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사람이면 평일 새벽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운영상 변수가 많죠. 특히 모임을 담당하는 사람이 갑작스레 부재하면 대처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평일 오후는 참가자의 선택지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 낮에는 주부 프리랜서 학생들이 주 참가 대상인데요. 학부모는 자녀가 하교하는 오후 2시 전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죠. 어떤 모임을 개설할 것인가?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획은 두 가지 조건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미가 존재해야 하며 두 번째는 그 의미가 자, 클럽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권의 책을 읽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독서 모임 형태죠. 모임 주제는 인문학, 문학, 비문학 등으로 나누기도 하고 아름다움, 죽음, 추상적인 주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전문성이 가미된 강의 형식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트워킹은 비정기적으로 형태로 작가와의 만남, 비경쟁 토론, 또 각종 문화살롱 등 기존의 독서 토론 형태보다는 자유로운 대모임을 지향합니다. 특히 네트워킹은 색다름과 더불어 친목에 따른 관계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커뮤니티 기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단순히 모임의 수를 늘리기만 하면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이 다양한 책을 읽는 모임을 종합 모임이라 칭하는데요. 종합 모임을 이름만 바꿔가며 요일마다 만난다면 참가자에게 다반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는 있으나 무치로 인한 단체의 특성을 잃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을 들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색이 불분명한 독서 모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임을 기획할 때 창의성, 대중성, 목적성이 중요합니다. 콘텐츠 기획이자 브랜딩에서 필수 항목들이죠. 창의성의 콘텐츠의 홍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반대로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진 형태라 하더라도 독서를 통하여 새로운 모임을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해서 책을 보며 이미지를 종종 떠올린다. 그 이미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게 된다. 그런데 컬러링북에서는 부서지는 이미지를 실체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예로 다큐로 책을 읽다 모임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한다. 시중에 어떤 대상을 두고 그림을 그리거나 특정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은 많으며 하나의 책을 두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은 더욱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재밌고 신선한 기획을 바탕으로 모임을 개설해도 지어서 인원이 모이지 않고 가끔은 이러한 반복에 지쳐서 운영에 힘을 잃기도 합니다. 노력의 비용의 크기가 회사에 그것과는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날지라도 기대에 따른 실망을 모른 척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획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멈추고 안정적인 운영에만 힘쓴다면 물은 이런 내에 고이고 만다는 것을 수많은 경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가비의 가치는 비용은 도대체 얼마가 적당할까요? 유명 브랜드의 최신,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 교통이 벌린 곳에 있다면은 또 그런 관계로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격을 책정할 때는 경쟁업체 분석을 통한 시장 가격이 빠르게 파악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독서 모임을 처음 접했을 때 독서 모임에 고정 참가비란 개념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 이런 것에서 참가비는 왜 15,000원일까요? 기존은 독서 모임은 책을 기록하는 만큼 문화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독서 모임에도 다양한 형태가 생기면서 지식 서비스 산업에도 발을 내딛게 됩니다. 서비스 이런 산업의 특성의 공급자 중심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그래서 매월 초대서 등등등등 했을 때 그래서 인건비를 뭐 이렇게 150만 원 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물론 참가비를 꼭 15,000원 전으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은 각 모임에 따라서 해당 참가비가 10만원 이건 무료 이건 그것은 운영자의 선택입니다. 유료 독서 모임 단체들은 개별 홈페이지를 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블로그와 카피를 사용하는 것보다 외적으로 조금 더 준비된 단체로 보이죠.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문이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의 중요성, 생존을 위한 선택지, 문체부에서 독서 모임 평균 수명은 3년이라고 합니다. 3년 어느 정도 결과가 판가름 난다는 말과 맥락이 되겠네요. 공모 준비 이렇게 해서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세부 사항을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 목적이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공모인데 아이템을 맞추면 심사 시에 관심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공모는 심사 항목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예산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공간을 임대하려 하는데 지원 분야의 임대를 책정하지 않는 공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심이 기획, 인건, 전체 비용에서 일정 비율로 정해놓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북텐츠라는 작은 단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는 지원 사업의 효과가 컸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있을 때 좀 도움이 되겠군요. 지원 사업이다. 그렇네요. 이 장에서 코로나를 넘어서 온오프 융합으로 해서 그래서 코로나의 삶을 온라인 최선인가 차선인가 2020년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해보도 가혹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까지 대다수 독서 모임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했는데 독서 모임의 기존을 위해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생존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었지요.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오프라인으로 방향을 잡았던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독서를 한다는 것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변화는 위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장 변혁적인 부분은 모임을 시작하는 진입 장벽이 확연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초창기는 온라인 독서 모임이 원활히 하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독서 모임에 참가하는 이유 중에는 대화가 존재합니다. 대화란 한쪽이 아닌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의미하죠. 목마른 사람의 응원을 받으시 시간이 지나면서 오프라인 수요자가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에게 시스템상으로 식구가 끝난다고 해도 독서 모임이 모임 자체의 방향성이 달라진 부분이라면 온라인 모임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오프를 병행해서 온라인 모임의 성장을 건강과 온기를 끌어올리려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독서에도 온라인 독서 모임 방식에서 줌에서 할 수가 있다. 줌의 모임은 내 인원이 3명 있을 경우에 40분 동안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명 시간이 지나면 모임방이 사라지지만 잠시 후에 다시 개설할 수가 있죠. 비용은 월 단위로 결제하면은
약 2만원, 연 단위로 결제하면 월 약 16,000원. 이렇게 주문 모임 운영 방향에 맞춰서 결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줌을 활용한 독서 모임은 크게 두 가지 이점이 있다. 먼저 이미지와 영상 등 시각 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 다음으로 첫 참가자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이밖에 시간을 안 지킬 수도 있고, 독서 모임의 오해 한 가지 풀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온라인 독서 모임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오프라인보다도 상대의 말과 행동에 감정이입이 상대적으로 덜 된다고 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독서 방식의 카카오톡에서 평소에 접근하기 모임의 지향점이 완독이라면 완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션 형식으로 모임을 거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밖에도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카카오톡에서 진행하는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습니다. 라이브 톡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체크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